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돼지고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이럴 때 흔히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지 말아라 이런 경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사상의학 입장에서는 그게 좀 틀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다르게 보느냐? 이 사상의학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일단은 음성이 강하다고 봐요. 이게 음이래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달월자를 써서 그냥 이게 음이다 이렇게 간체로 써요. 그냥 편의사리게 쓰는 거니까. 왜 돼지를 음으로 볼까? 궁금하잖아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돼지 불알 거사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불알을 거사하냐면은 이게 막대기. 이게 돼지 같아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돼지를 이렇게 놓고선 이 막대기에다 이렇게 끈을 묶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칼 들고 막 설치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돼지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 겁이 나면은 꼭 뒤로만 도망가요, 돼지가. 뒤로만 도망가니까 어금니에 끈이 물려서 꼼짝을 못해요. 만약에 앞으로 나가면 끈이 풀리는데. 그러면 이제 돼지를 요 뒤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칼 들고 이제 음낭을 불알을 거세를 하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중성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돼지고기 맛이 좋거든요. 여러분도 고기 암돼지가 맛있어요? 아니면 수돼지가 맛있어요? 원래 암놈이 더 맛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 순놈 같은 경우도 다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성돼지를 만들어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보고 뒤로 도망가는 걸 보고 이걸 음성이다. 뒤로 수태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십니다만 한 3일 정도 굶긴다든지 이게 뭐 건물이 좀 무너졌다든지 이러면 본색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 우왕좌왕하는 사람, 어떤 사람 울고불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태연 있는 사람 다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얌전히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는 본성이 드러나듯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돼지가 평상시에는 앞으로 걸어 다니죠. 근데 위급할 때는 꼭 뒤로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돼지가 음성이 많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 돼지는 울을 때 어떻게 울어요? 꿀꿀 이렇게 울죠? 콜콜 이렇게 울지 않잖아요. 요 발음에 우 발음이 나죠, 우 발음. 꿀 할 때 우 발음이죠? 이 우 발음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성이에요. 자, 우리가 오 발음은 어때요? 밝죠? 여러분, 웃을 때도 호호호 웃는 거하고 후후후 웃는 거하고 어때요? 자, 호호호 웃어봐요. 밝아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자, 후후후 웃었다.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는 모습만, 소리만 듣고도 이게 음이구나, 양이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글 이름을 지을 때도, 한글임이나 우리 이름을 지을 때도 다 음양 맞춰서 짓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 발음을 보고도 음성이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돼지가 하늘 보고 꿀꿀거려요? 아니면 땅 보고 꿀꿀거려요? 땅 보고 하죠. 땅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음기를 받아주면서 운다. 그래서 음성이 주하는 거예요. 만약에 돼지가 하늘 보고 꿀꿀거리면 어떨까요? 그거 발정난 돼지죠. 돼지가 가끔 이게 발정 주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하늘 보고 꿀꿀거려요. 그럼 이상한 돼지예요. 그죠? 그걸 보고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돼지의 행동하는 걸 보고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또, 이 돼지가 음성인 걸 또 알 수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돼지 잡아본 적 있어요? 돼지. 그거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사실 방송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 버칼 있죠? 큰 거. 버칼로 경동맥. 예, 목을 지나는 목경자로서 경동맥. 여기를 단칼에 찔러야지. 이제 잘못 찔러서, 여기도 찔렀다, 저기도 찔렀다고 또 돼지가 또 도망가서, 온 동네 막 꽥꽥거리고 도망다녀봐요. 그 돼지 맛이 어떨까요? 맛이 없고 노린내가 나요. 왜 노린내가 날까요? 이거 돼지는 자체가 음성인데, 이게 이곳저곳 뭐 칼로 쑤셔야 되고, 온 동네 돌아나오면 이게 스트레스 받겠죠? 이 스트레스라는 게, 물론 영어입니다만, 이게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열받치는 거예요. 그 열받치면은, 그거 자체가 음성인데, 열받치면은 이렇게 노린내가 나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돼지를 잡을 때는 옛날부터 단칼에 잡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돼지고기는, 단칼에 잡아야 맛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걸 모르다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은, 돼지를 목욕을 시켜요. 목욕하면 기분 좋죠? 목욕을 시킨 다음에, 또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요. 그럼 기분이 더 좋겠죠? 거기다가, 약간 어두컴컴한 터널. 너무 깜깜하면 또 겁나죠. 그러면 스트레스니까 약간 아늑하고 이렇게 약간 어두컴컴한 터널을 그걸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전기 쇼크를 주는데 전기 쇼크도 기절할 정도. 너무 또 세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겠죠. 기절할 정도의 전기 쇼크만 딱 줘요. 그런 다음에 해치 작업을 해요. 그럼 고기 맛이 좋아져요. 그건 다 이치가 뭘까요? 돼지가 음성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잡는 거겠죠. 이건 하나의 학문이에요. 요즘도 돼지고기 보면은 뭐 한약 먹은 돼지니 또 아니면 무슨 고기 각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맛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잡는 것도 음성을 살리는 쪽으로 잡아야겠다. 이런 것이 나타나요. 또 우리 이제 돼지고기들을 이제 음성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언제 많이 먹냐면 이렇게 이제 저같이 분필가루 많이 쓴다든지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분필가루 내가 먹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고등학교 교사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수업 끝나고 돼지고기 먹는다는 소리 들어봤죠. 또 탄광 노동자나 또 택시 운전 기사들 이런 분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WHO라고 세계 그러니까 국제 보건기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탄광 노동자가 나 아니면 농부가 먼지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진폐증이라고 해서 이제 폐에 먼지가 껴서 하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괴롭죠. 진폐증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이거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이 국제기구에서 공인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공인은 받았는데 먼지라고 하는 거는 기도로 들어가죠. 돼지고기는 원리 들어가요. 식도로 들어가죠. 이 통로가 틀려요. 입은 똑같습니다만 이게 통로가 틀린데 어떻게 기도로 들어간 폐에 들어간 먼지라든지 중금속 이게 없어졌을까? 이거를 서양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살짝 넘어가죠. 지네들 이제 결과만 이렇다 하고 이제 번역을 못 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을 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문제 하나 낼까요? 여름의 계곡물하고 겨울의 계곡물하고 어느 게 더 맑을까요? 같은 물을 봤을 때. 여름하고 겨울하고. 겨울이 왜 그럴까요? 왜 겨울에 더 물이 맑죠? 추워서. 그것도 정답이에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요. 그죠? 그러면은 미세물질이나 먼지는 더 분산이 더 잘 돼. 더 부유물이 떠올라요. 그죠? 근데 겨울에는 추워요. 우리도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죠? 이 삼남한상 이치가 다 그래. 움츠러들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그 미세물질이나 이것이 다 움츠러들으니까 물이 그만큼 맑아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왜 여름의 계곡물이 뿌연하게 보이고 겨울에는 맑게 보이느냐. 이 차이는
음과 양이에요. 여름에는 양이고 겨울에는 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즘 이렇게 그 먼지 날아다니는 거지.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닌다.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양끼리가 날아다니는 거죠. 음끼리는 뭉쳐지겠죠. 그러니까 그 탄가루나 백목가루나 또 자동차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양성으로서 이렇게 퍼지는 기운들을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음속으로 빨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게 배설이 돼, 진짜로. 그러니까 서양 과학으로서 뭐 식도, 기도 이렇게 따지면 해석이 안 되는 거를 동양 철학 쪽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겠죠. 물론 뭐 서양 철학이 다 틀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돼지를 이렇게 음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 요리했을 때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식어도 맛있죠. 그 돼지머리 수육 같은 건 어때요? 차갑게 먹어야 더 맛있죠. 그거는 돼지고기 자체가 약간 그 음성이고 약간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 이 맥주가 보리술이죠. 이게 보리맥자예요. 이 맥주는 차갑게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따뜻하게 데펴 먹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차갑게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 차가운 술은 더 차갑게 먹어야 더 맛있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이 포도주 뭐 마주황 같은 거, 포도도 열을 좀 내리는 성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갑게 포도주 데펴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 것이 다 이제 그런 이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실험을 해보는데요. 그 닭똥이 있고 돼지똥이 있다. 이랬을 때 퇴비를 주는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제 닭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다음 주에는. 근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닭은 열이 많아요. 양성이에요. 그리고 돼지는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같은 퇴비를 만들어도 열이 어느 게 더 날까요? 닭똥이 많을까요? 아니면 돼지똥이 더 많을까요? 닭똥이 열이 더 나요, 진짜로. 그래서 온상을 만든다 이럴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추 농사를 짓잖아요. 고추 농사를 지을 때 고추는 열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 고추 먹고 춥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다 이러면 열 난다 이러고 땀 흘리잖아요. 그죠? 고추가 자라는 것도 그래요. 고추는 자랄 때 주변에 있는 이렇게 자체가 열이 많다 보니까 고추밭에 있는 흙이 좀 푸석거려요. 그리고 이제 열이 좀 나요. 그때 그래요. 그런데 고추밭에 닭똥을 주면 잘 되는데 돼지똥을 주면은 좀 별로예요. 이 고추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제 습기가 많아서 배수가 안 되잖아요. 고추는 꼭 탄저병도 걸리고 이게 별로 안 좋아져요. 작황이 안 좋아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고추 자체가 양성인데 습기가 많으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퇴비를 주면 좋다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고추 농사 질 때 돼지똥 많이 준다 이러면은 좀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를 오히려 고추 잘 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그 시골에서 그 뱀 물리잖아요. 뱀 물리면 어때요? 뱀독이 퍼지죠. 뱀독이 퍼지니까 이렇게 빨리 지혈을 한다, 이게 묶는다든지, 그리고 가만히 안정을 취해야죠. 아니, 독사한테 물렸는데 달리기 뛴다 이러면 더 빨리 죽는 것밖에 안 되죠. 그죠? 술을 먹는다든지, 그럼 그 뱀독이 더 잘 퍼지죠. 그러면은 뱀독 자체가 이게 양성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다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렇게 빨리 응급처치에 가는데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민간요법으로 돼지 비계 있죠. 돼지 비계를 발라요, 상처에다가.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뱀독이 퍼지는 거 빨아들이나 봐요, 돼지가. 돼지가 아까 음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독도 이렇게 빨아들이나 봐요. 그리고 바르기도 하죠, 먹기도 해요. 돼지 비계를. 그러면은 독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현재
요새 뭐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뭐 하도 농약도 많고 또 이렇게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돼지고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사실은 중금속도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실험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그런 이유도 우리 동양 철학자 입장에서는 아하, 음성이다 보니까 그 중금속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걸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기운이 강하구나. 그래서 좋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도 동양 철학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을 때 꼭 익혀서 먹죠? 네. 돼지고기 들인 거 먹으면 좀 질기고 또 이게 또 안 좋다고 그러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돼지고기 자체가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빨아들이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은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빨아들이다 보니까 돼지고기 육질 자체가 조직이 치밀해져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으면 질겨요. 돼지고기 육회 먹는 사람들은 그 육회도 가끔 먹습니다만 잡자마자 먹는 거지. 한참 시간이 흘른다도 육회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돼지 갈비 같은 거 먹을 때 날고기로 먹으면 질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불에다가 구우면은 이게 단단히 뭉쳐졌던 것이 불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이게 꼭 얼음 녹듯이 뭉친 게 풀어지나 봐요. 그래서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런 반면 소고기는 어때요? 소고기는 연하죠. 날고기도 먹기도 좋은데 익히면 익힐수록 더 단단해지죠. 그 반대예요. 성질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또 그건 이제 소고기는 또 나중에 또 소고기 얘기할 때 하고 여기서 이제 맛보기로 지나가고 어쨌든 그런 음성이기 때문에 요리하는 것도 차이가 나더라. 이제 물론 이제 서양 과학적으로는 돼지고기에는 기생충이 많으니까 날고기 먹지 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동양 철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 돼지머리 있잖아요. 돼지머리 갖고 우리 고사 지낸다는 일을 떴대요. 돼지머리 놓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닭다가리도 있는데. 닭 어울릴 수도 있고 꼭 돼지 대가리 어울릴까요? 이 돼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성은 빨아들인다고 했죠. 돈이나 재물 이걸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복도 이렇게 자꾸 잡아당긴다. 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모든 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개업식 하는데 망하려고 개업식 하진 않잖아요.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복을 빨아들이는 이런 의미로 돼지고기를 올린다는 거죠. 또한 뭐 저금통도 돼지 저금통 많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돼지고기 잘 안 씁니다. 예전에 많이 쓰는 이유도 재물을 한다. 또 우리가 꿈을 꿀 때 돼지 꿈을 꿨다. 이런 거 복권 사잖아요.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뭔가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유도 다 그런 풍습이 다 돼지가 음성이기 때문에 이제 복까지 빨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돼지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굳이 오행으로 말하면은 목화토금속을 할 때 수라고 그래요. 왜 한의학에서 돼지를 수라고 놨을까? 이것도 수라고 하는 거는 겨울 기운이거든요. 겨울 기운에 뭔가 좀 기운을 빨아들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본 거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참고적으로 그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까요? 옛날 돼지 모양이, 이게 돼지 시자를, 옛날 상형부터 이렇게 썼대요. 요걸 돼지를, 원래 돼지 시자는 이렇게 쓰죠, 지금. 이렇게 쓰는데, 요걸 돼지를 옆으로 누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돼지 머리죠? 네. 하나, 둘, 셋, 다리가 4개죠? 네. 그리고 꼬리가 등에 달렸죠? 돼지 꼬리가 약간 등에 달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단어를. 그러니까 요건 토막상식으로. 맞아? 저도 처음에는 이거 왜 돼지일까 생각했는데, 눕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0도.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알아도 재밌다. 이 동물 중에 꼬리가 등에 달린 거는 돼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토막상식이니까. 어쨌든 뭐 오늘은 요걸 했으니까. 자,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 또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